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무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을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10년 단위로 온다는 위기로 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대략 10년 주기로 위기가 반복적으로 닥쳐왔습니다. 1998년도에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덮친 외환위기, 즉 IMF 사태가 있었고, 그 10년 후인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적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2019년에 발생한 미중 무역 갈등을 10년 단위로 발생한다는 위기로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위기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는 제외하고 닥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단위로 닥친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과연 세계적인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우리가 어떤 경우를 세계적인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알려진 사건은 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사태는 각국의 금융정책 담당자와 각종 금융정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본질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닥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8년도 외환위기로 알려진 IMF 사태가 그랬고, 2008년도 리만 사태로 알려진 금융위기 사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과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과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현명한 대처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1998년도 외환위기라고 알려진 IMF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1998년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는 어떻게 왔고, 당시의 정책 당국자들의 대응 방식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1992년 3월부터 상승하던 주식시장은 1994년 7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하락을 시작하면서 1998년도 동남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확산으로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급기야 1998년 6월에 코스피 지수는 종가를 기준으로 277.36포인트까지 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겐 이런 위기를 금모기와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우리 앞에 닥친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2008년도 리만 사태라고 알려진 금융위기 사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세계 2위의 투자 전문 회사였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사태는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국가 부도위기를 FRB 연방준비은행장이었던 버냉키가 달러 헬리콥터 살포 전략을 사용해서 위기를 탈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리먼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2007년도 10월을 고점으로 하락하던 코스피 시장은 2008년도 10월 24일 날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 892.16포인트까지 폭락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938.54포인트로 저점을 형성하였습니다. 결국 이 날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바닥을 형성하였고 이후 미국의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과 주식시장 부양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는 무난히 극복되었던 두 번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보다가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10년 후에 닥친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우량 종목 30개반으로 구성된 다우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시장 역시 폭락 사태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시장을 점검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까지 전 세계 시장의 폭락 장세는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시장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시점이 전 세계에 닥친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2002년도 사스 사태와 2012년도 메르스 사태와는 매우 많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자로 WHO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보건당국은 전염병 위험 경고 최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도 홍콩 독감과 2009년도 신종플루까지 단 두 차례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보면 10년 단위로 온다는 진정한 위기의 실체는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보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10년 단위로 온다는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의 조건은 첫 번째, 예고 없이 닥칠 것, 두 번째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것, 세 번째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2019년도) 무역전쟁은 트럼프 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즉 자국산업 보호라는 이기적인 무역전쟁이며 한쪽은 불리하고 한쪽은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결국은 양 당사자 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금리 정책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위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예고 없이 닥친 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였고 현재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은 벌써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세계 증시가 크게 폭락했었고 이번 주도 더 큰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겨우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불황, 충격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 지역으로 한정된 사태로 인식되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확산된 후에 중동의 이란을 시작으로 유럽의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과 미국 전역, 남미,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약 20%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상반기 내에 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차질은 결국 원유 수요를 감소시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인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세계적인 큰 경제적 불황과 충격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 투자가들은 현재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 자산들을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위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고 시장이 정상화 될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정상화 시기라 함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미 있는 주식 매수를 할 때일 것입니다. 의미 있는 외국인 매수 현황 파악하는 방법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체크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최종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에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나아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나쁜 건 턴어라운드를 할 만한 모멘텀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 기업 실적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운데 실적이 악화된다면 많은 기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 근간입니다. 기업 실적이 하락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던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난 10년을 특별한 조정 없이 상승해서 과열 국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운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극복되지 않는 위기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이번 위기는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